안녕하세요. 서강대 교수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지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가계가 소비를 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수출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수출이 많이 안 좋은데요. 과연 수출이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안 좋고 있어요. 최근에 14개월 무역수지 적자가 났고요. 작년에 그 무역수지 적자가 457억 달러였습니다만은 올 5월까지도 3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난 3월 달 우리 경제가 올해 1.6%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이번 5월에 전망하면서 또 1.4%로 낮추고 있고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수출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도 많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그 미국 경제가 작년에 아주 좋아가지고요.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수출 중에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 수출이 대폭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출 중에서 반도체 비중이 거의 한때 20%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18%로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더불어 가지고 우리 수출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2018년에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세계 경제가 나쁘고 각종 IT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요. 반도체 비중이 18%까지 떨어졌고요. 특히 올 3월까지 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거의 뭐 10% 중반으로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거는 뭐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뭐 가전제품도 바꾸고 컴퓨터도 바꾸고 그때 많이 가전제품을 사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가전제품이라는 건 한 번 사놓으면 몇 년은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때 2020년, 2021년에 그런 가전제품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뭐 작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면서 우리 수출이 뭐 전기 전자제품 줄어들고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제일 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보니까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보니까 우리 무역수지 통관 기준입니다만은 우리 무역수지 흑자 중 91%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우리 수출의 효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과거보다 소비를 줄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자기들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품목별로 중국으로 수출 내용을 보면요. 우리 수출 중 70% 이상, 중국으로 수출 중 70% 이상이 중간재였었어요. 그런데 중국 지금 기업들이 가행 투자하죠. 부실해지니까 과거보다 투자를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덜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중간재 수출이 중국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동안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고 뭐 당분간은 좀 흑자는 나기는 날 겁니다. 근데 갈수록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아마 무역 수지도 흑자 폭이 많이 감소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중국 대신 수출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인도하고 아세안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세안 수출 비중이 2000년에 10%였는데요. 작년에 18%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인도 수출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만은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 넘어서고요. 앞으로 인도가 그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대신에 우리가 아세안이나 인도 같은 나라로 꾸준히 수출 시장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뭐 상반기 우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거의 15% 안팎인데요. 근데 하반기 들어가서는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또 내년에 좀 개선될 수 있고요. 특히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만은 중국 경제가 작년에 3% 성장했는데 대부분 올해 5.5 내지 6%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면서 어느 정도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가면은 수출 증가 감소폭이 축소되든지 그리고 작년에 워낙 수출이 나빴기 때문에 아마 기저효과로 4분기에는 약간의 그 플러스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역 수지인데요. 그동안 우리 무역 수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만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폭이 컸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최근 70 내지 80달러로 떨어졌고, 이에 뭐 구리, 철강 가격도 작년 하반기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입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요. 아니면 큰 폭으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약간 개선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기재부 장관도 최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그 4분기에는 우리 무역 수지가 약간의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선행지수라는 경기를 예측해 주는 지표예요. 이게 선행지수라는 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그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선행지수는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 발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계청에서도 매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ECD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에 정점이었고요.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2021년 6월에 정점이었죠. 그 이후로 올 3월까지 계속 떨어진 거예요. 선행지수 떨어지고 경기도 나빠지고요. 주식시장도 뭐 2021년 상반기에 3,000을 넘었던 게 선행지수가 하락하면서 최근에 2,2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는 앞으로 선행지수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경제를 전망하고 특히 금융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선행지수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가 2020년 5월을 정점을 치고 3월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4월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약간 반등한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행지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은 올해는 경기가 어렵지만은 아마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회복될 가능성을 높다고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행지수를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3%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대부분 6% 안팎, 뭐 이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거라는 거죠.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부터 1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역사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돌파하면 그 나라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국 코로나 엄격한 규제 때문에 작년에 중국 정부가 통제했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면서 중국 경제가 3%밖에 성장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아마 중국 경제가 소비가 증가하면서 6% 안팎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작년 올 상반기에 지금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로부터는 대중 수출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더라도 우리 수출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상품을 중국 자체 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자기들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규제 안 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나 여행 수지 이런 거에 비해서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중국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수출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반도체는 기술상, 제작 기술상
그렇게 빨리 따라오지는 못할 겁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앞으로 5년 동안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를 중국이 그렇게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은 중국이 우리 수준은 못 되더라도 상당히 질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5년 정도는 중국이 우리 반도체처럼 그렇게 수준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이후로 멀리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정말 경쟁력 있게 좋은 제품을 값싸게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중국이 비싼 제품을 우리보다 더 싸게 생산하는 겁니다. 그처럼 뭐 5년, 10년 보면은 반도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기술 성격상 당장 5년 내는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를 따라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요. 사실 2000년부터 2020년 우리 무역 수출자 중 90%가 중국에서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해서 우리가 돈 벌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경제가 앞으로 4 내지 5% 중성장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는데요. 이럴 때는 실물보다는 금융이 더 빠른 속도로 더 확대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에서 그동안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중국의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팽창할 거거든요. 금융으로 우리 국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대하고 미국의 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국과 무역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수입해 가면서 그동안 달러로 결제해 줬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무역 수지 경상수역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중국도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위안화 국제화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중국이 우리 상품을 수입해 가면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 3월까지 통계 보니까요. 중국의 무역 거래 중 49%가 위안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상품 수출하고 수입할 때 49%를 위안화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달러 비중 47%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위안화 비중이 달러 비중을 중국 무역 거래에서 넘어선 거죠. 그처럼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무역 거래할 때도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자고 할 것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기업들이 좀 미리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작년에는 소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소비가 감소할 거라는 거죠.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보면은 미국 가계들이 그동안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저축률이 낮아졌어요. 작년에 미국 가계 저축률이 3.7%입니다.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3.4%였네요.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최근까지 5%포인트 올렸는데요. 금리를 올리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가 많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가도 그동안 떨어졌고 최근에 집값도 떨어집니다. 미국 부가 줄어들고 있죠. 역의 부양효과라고 그럽니다.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은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당장 기업 매출 줄어들고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요. 기업 CEO들은 내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겁니다. 미국의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2020년 3, 4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니까 미국 기업들이 2달 사이에 고용을 약 2천만 개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적이 있는데요. 뭐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어들고 그러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면서요. 아마 3분기, 4분기 가면은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 중 올 4월까지 보니까 미국 수출 비중이 무려 17%나 차지해요. 그래서 미국 경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미국 가게가 소비를 줄이면서 우리 상품을 수입을 덜 해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게 실물 경제 경로고, 그 다음에 미국 주가 하락하면은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를 주식을 팔 수밖에 없죠. 수출, 그 다음에 주가, 뭐 금융시장, 실물시장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 경제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